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복지국수관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정일구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일구 의원입니다. 평택시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민관 협력을 강화하여 지역 공동체의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목적, 정의, 책무 규정을 두었고 안 제4조에서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위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위기가구 발굴 대상, 신고, 발굴 지원, 대상자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부터 안 제12조까지는 포상, 민관협력, 비밀 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일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구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9-211호 평택시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정일구 의원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의 발굴을 활성화하고 지역 공동체의 자발적인 관심과 민관 협력 증진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위기가구 발굴에 대한 지원하고자 마련된 안건입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현재 복지 사각지대 발굴 체계가 포착하지 못하는 위기 사례 발생 및 경제, 인구, 사회 구조 변화 등 새로운 사회적 위험으로 복지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의 발굴 지원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자발적인 민간협력 체계 강화와 위기가구 신고를 장려하여 시민의 관심과 참여 증대 등 위기가구 발굴 활성화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의 해소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검토하였으며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의원 발의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복지국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복지국장 이순덕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승겸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순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정일구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9-215호 평택시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상위 법령, 개별 법령 적정성 등을 검토한 결과 저촉사항은 없으며 위기가구 발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복지 위기가구 발굴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 민간 협력을 강화하여 복지 사각지대 예방과 문제 해결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자 의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면 먼저 하시죠. 네. 네, 최선자 의원입니다. 좋은 조례를 해주신 우리 정일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복지환경에서 또 먼저 해야 될 어떻게 보면 부분인데 또 다른 상임위원이지만 꼭 필요한 조례를 해준 거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매스컴에서도 보다시피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구 가정의 가족들이 어떤 극단적인 그러한 발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고 또한 이제 이규 발굴을
발굴을 하고 거기에 대한 이제 포상금으로 인해서 더욱 더 이제 그 탄력을 받아서 좀 많이 발굴을 해서 그분들에게 어떤 우리 헌법상의 어떤 기본적인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거를 통해서 굉장히 좋은 조례다. 그래서 이거를 정말로 잘 우리가 이 조례를 통해서 발굴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그러한 이교의 과정을 우리가 삶에 이제 그 잘 회복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조례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실행 과정을 좀 더 우리가 깊이 있게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면 더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면서 질의는 그냥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선자 의원님, 예, 감사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예, 김순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순희 의원입니다. 이게 평택시의 복지를 위해서 애써주시는 우리 정일구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갖고 위기가족이라고 해갖고 뭐 요새 많은 주위에 보면은 정말 내세우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또 주위에 나타나지도 않는 분들이 많이 있기는 많은 것 같은데 저희들이 세심하게 찾아보지를 못하는 방법도 있고요. 보면은 이제 다른 조례 다 뭐 여기서 보는 거는 다 좋은데 여기 보면은 포상에 대해서도 아까 우리 최선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포상에 대해서 나오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이걸로 인해서 좀 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에 대해서 세심한 관심도 가질 수 있고 배려도 가질 수 있고 이것이 아니더라도 평택시의 그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위기 가족들을 발굴하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우리 정일구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내주셨는데 평택시에서도 이 조례에 관련해서 더 많은 세심한 배려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순희 의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김명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명수 위원입니다. 우선 복지환경위원회에 저희들이 좀 더 세심하게 신경 써야 될 부분인데 놓치고 가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정일구 위원님께서 좋은 조례안을 내주신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제 생각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저희 평택시 같은 경우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례안이 있다면 이 조례안이 사실은 필요가 없는 필요한 부분을 삽입하는 정도에서 추가하는 선에서 끝나면 되는데 그 조례안조차 저희 평택시에는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조례안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지금 그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포상금 건이 가장 큽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엔 여기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에 포상금이라는 이 부분이 풀이가 안 돼 있어요. 정의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포상금이란 위기가구를 신고하며 지원으로 이어지는 경우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현금 및 지역화폐 등이다라는 명시가 조금 되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5조에 지금 1항을 보면 실적, 폐업, 자살 여기에 사고가 좀 들어가면 어떨까. 사고를 당해서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한테도 이런 부분이 같이 발굴이 돼서 지원을 해주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정일구 의원님이 참 잘 해주신 부분 하나가 고민을 하셨다는 부분이 좀 느껴지는 부분이 제 9조 포상 부분에 보면 동일 신고자에게 연 30만 원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라는 단서정을 참 잘 달아놓으셨어요. 그런데 포상금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법제처에 공공재정 환수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죠, 국장님? 이 환수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이제 공공재정 환수법은 이제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자세히 이제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그 난이도에 따라서 조금씩 환수하는 비율이 다릅니다. 네, 그래서 뭐 저기 허위나 이런 경우에 환수하는 비율과 또 이제 그게 조금씩 뭐 착오에 의해서 환수하는 비율이 좀 다른데 그 자세한 사항은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공공재정 환수법이 2021년 12월 7일 날 일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정 청구권 등에 대한 부분이 많이 이제 기술이 되어 있는데
포상금이 나가는 부분이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일구 의원님께서 연 30만 원이라고 안전장치를 조금 이제 안전장치라고 표현을 하면 좀 그런데 이 부분이 남용이 될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했지만 적어도 포상금 환수에 대한 부분이 여기에 적시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분명히 포상금 제도에는 이 부분이 뒤따라줘야 됩니다. 어떤 조례든 간에.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너무 짜임새 있게 잘 짜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 정일구 위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제 의견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여기 7조에 보면은요. 우리가 지금 이제 사회보장협의체에 이촉받은 위원님들은 이제 월 이제 10,000원씩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고, 이제 명예사회복지 공무원들에 이촉된 분들은 이제 그 연도로 해가지고 물품을 한번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보면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 사회보장협의체에도 똑같이 이제 적용이 되는 거죠. 월 10,000원 플러스 이제 물품도 이제 된다는 말씀인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지금 명예사회복지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구성원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도 이제 상당수가 이제 포함이 돼 있으시고 이제 뭐 통리장이라든지 뭐 여러 이제 직종에 계신 분들이 포함이 돼 있으신데 이게 이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게는 그 월 10,000원의 이제 활동비를 지원해드리고 명예사회복지 공무원은 물품을 이제 지원하는 거는 거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명예사회복지 공무원 중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은 그 활동 수당을 월 10,000원 받고 있기 때문에 물품에서 이제 제외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뭐 중복이라든지 뭐 한쪽 그 분야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많이 혜택을 받는 그런 지원으로 가지 않도록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월 10,000원씩 하고 있기 때문에 물품은 지원은 제외한다는 말씀인 거죠. 그럼 여기에 대한 그거를 좀 명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걸로 봐서는 그냥 같이 협의체와 명예사회복지 공무원하고 같이 물품을 지원할 수 있는 걸로 이제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좀 명시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도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명시하면은 더 명확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조례 문구 자체적으로는 이제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또는이기 때문에 엔드가 아니고 또는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지원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기 때문에 이제 우리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기존의 부분을 따르든지 아니면 여기에서 어떤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추가적인 어떤 필요에 의해서 지원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뭐 규정이나 이런 부분들로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오늘 의원님들께서 이제 많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 저희가 언론에서 이제 위기가구가 안타까운 사연들이 전해질 때마다 굉장히 안타까움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택시에서 이 조례 의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복지환경위원회가 선두에 서서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많은 어떤 뭐 정책들을 좀 개발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렇게 좋은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정일구 의원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여기 명예사회 사조에 보면 명예사회복지 공무원 위촉,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위촉, 복지공무원이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죠. 여기 위촉이 되면 이제 시장님이 위촉을 하고 읍면동장님들의 추천을 받는다. 여기 이제 거기 주민 밀착 직종 종사자에 보면 집배원, 부동산 중개사, 수도, 가스 검침원 등 이렇게 있거든요. 이제 여기 이제 수정할 부분인 것 같아요. 부동산 중개사 하면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이고 개업을 안 하신 분들도 여기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정확하게 하면 부동산 개업 공인중개사 이렇게 명칭을 바꿔야 될 것 같고. 여기 이제 제2촉은 계속 3년 주기로 이제 제2촉은 가능한 거죠. 특별한 이유가 없는 이상은.
그리고 이제 그 2조 정의에 보면 위기 가구라 하면 경제적, 신체적 어려움. 여기 이제 제 생각으로는 정신적으로도 이게 이제 판단을 어떻게 하는 거에 따라 틀리겠지만 정신적인 고통으로 인해서 위기 가구에 속할 수 있는 가구들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고려를 좀 해보면 어떨까. 정신적으로 치료 받으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도 사실상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우리 이기 가구 발굴 그 국도비가 포함해서 5,799만 원을 책정을 하셨는데 발굴 예상자를 어떻게 저기를 하신 건지, 발굴하시는 분들 이게 어떤 포상금에 대한 이 사례금이잖아요. 근데 이 인원을 어떻게 여기 계산 수치를 어떻게 따졌나요? 그 예산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읍면동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지금 450분이 계십니다. 네. 450명이 있는데 그 위원들이 월 활동을 이제 뭐 회의 참석이라든지 그 발굴의 날 운영할 때 활동을 하신다든지 참여하셨을 경우에 이제 지침상 월 10,000원을 이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네. 이제 450명이 매달 일제히 활동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한 310명 정도의 그 활동 예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거기에 추산을 한 거네요. 여기 대상자는 상당히 많거든요. 집회원부터. 추가로 좀 말씀드리면 네. 그 과장님께서 말씀해주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 310명에 대한 월 1만 원 12회 부분이 이제 3,720만 원이고요. 그리고 명예사회복지공무원에 대한 물품 지원 대금이 저희가 1,386명에 대해서 1.5만 15,000원에서 연 1회에서 2,079만 원에서 그래서 5,799만 이게 이제 원이 만약에 이게 예산이 소진이 되면 예.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예. 이래서 추경에 담을 수가 없는 내용이죠, 이건 또. 예, 그 사업은 거기서 종료되는 거네, 만약에. 예, 포상은 별도의 또 예산을 좀 편성을 해야 될 필요가 별도로 있다고 시비를 별도로 할 수 있는 부분이죠, 또. 네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정일구 의원님 좋은 조례안을 가져오셨는데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또 드리고, 또 우리 이관우 의원님 마지막으로 좋은 말씀 한 말씀 해주십니다. 정말 좋은 조례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의 발굴에 대한 한계가 있는데 이 조례를 통해서 우리 민간이 협력해서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통해서 최대한 우리가 그런 환경 있는 분들을 우리가 발굴해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조례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관우님 감사드립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하시죠. 뭐. 그럼 정일구 위원장님 퇴실해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회는 하지 말고 그냥 이어서 하시죠. 예.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 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국장님께서는 본 상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안번호 9-210호 평택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 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상위 법령인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일부 개정 사항을 반영 정비하여 정확한 자치법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조 정의에서 장애인 등 편의시설, 시설주 용어의 내용을 인용 조문으로 수정하여 조문을 간결화하고 명확하게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 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9-210호 평택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 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복지국장께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 법령인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조례 개정이 필요성이 있으며 법령에 위반되거나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소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관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이관우 의원입니다. 개정 이유는 다른 개정이 아니라 우리 인용된 조문을 수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료 주신 거 보면 제 2조에 대한 1, 2, 3에 대한 그 부분에서만 우리 정의를 내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지만 그래도 이거를 좀 팩트 있게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조 정의 부분에 있던 이제 그 법사항을 원래 목적에 있었던 거를 그 정의 부분이 바꾸는 게 법 체제가 변경이 돼서 그 내용을 바꾼 내용이고요. 이후에 이제 장애인 등이란 이런 조항을 실질적인 이 장애인에 대한 법 2조 1호에 따른 사람 이게 내용이 같습니다. 법상하고 조문하고 이제 세부 풀어놓은 거를 법조항을 명시해서 호를 놓기 때문에 법을 참고하면 정확히 알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목적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의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실은 어떻게 보면 조문을 좀 수정하는 그런 부분에 아주 간단한 조례 개정안 올라온 것 같습니다. 의원님 더 이상 질의할 내용 없습니다. 네. 네, 이관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하시죠. 또 최선자 의원님 여기서 우리 순서대로 하시죠. 네. 네, 최순자 의원입니다. 이 조례 또한 굉장히 필요한 조례라고 사료됩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헌법상 국민 모두가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가 보장되어야 된다. 그것은 바로 장애인과 비장애인과 구별 없이 차별 없이 해야 된다는 거에는 굉장히 동의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 사전에 지금 그 대상으로 돼 있는 편의 시설들에 대한 실태 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한 모든 것들이 좀 실태 조사가 되어지고 또한 지금 여기에 한 것처럼 이제 앞으로 이제 대상이 되어져야 될 그 시설들 지금 이제 지어지고 이러한 시설들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이러한 그 시설 그 법에 의한 거를 다 설치돼야 된 것들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점검을 해야지만이 이제 어떤 준공이나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 이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좀 세심하게 우리가 지금 현재 편의 시설이 안 돼 있는 것을 좀 전수조사해서 그걸 좀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한 앞으로 이제 그렇게 편의 시설을 되어져야 될 곳들은 정말 하나하나도 놓치지 않고 편의 시설을 전체적으로 다 체크를 해서 정말 그 비장애인이나 장애인이 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선자 의원님 감사합니다. 김명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명숙 의원입니다. 이게 지금 저희 평택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 지원 조례가 2010년 1월 1일 시행이 됐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쭉 보면 지금 이제 뭐 그 법률 일부 용어나 뭐 이런 정의 부분에서 조금 이제 수정이 돼서 올리셨는데 제가 궁금한 거를 좀 여쭤볼게요. 이게 이제 점검을 하는데 점검에 대한 기준이 새로 신설했을 때는 당연히 이제 신설 기준에 맞춰서 이제 설비를 하니까 괜찮은데 추가적으로 어떤 그 점검 기준서가 있나요?
몇 년에 한 번씩이라든지 이게 이제 5년마다 이제 올해가 5년 만인데 5년마다 정기 실태 조사가 있고요. 네. 이게 이제 장애인 이 법이 생긴 게 98년 4월 10일입니다. 네. 그 이후에 이제 신축됐던가 이런 부분을 이제 점검하는 겁니다. 그 이제 개축이 돼갖고 보완 대상 그대로 유지되고 있나 요거 실태 점검을 해갖고 금년도에 1,750개 정도의 시설에 대해서 점검 계획이 있습니다. 언제부터 이게 이루어지나요? 점검이? 지금 이제 그 우리 위탁준 장애인 지체장애인협회 위탁돼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조사원 12명을 채용돼 있고 곧 조사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1,750개의 그 대상지를 이제 위탁을 받은 데서 이거를 점검을 하게 되면 보고서가 제출이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보고서가 제출은 그러면 언제쯤 연말쯤에 들어오나요? 10월 말로 예정이 돼 있는데 그래서 최종 조사가 되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전에 이제 5년 주기가 지금 돼서 하시는 거고 지난번에 보고서 그 들어온 것 중에서는 이게 문제점이 지적된 사항이 몇 %나 됐어요? 현재 이제 문제점 있는 거는 그리 많지 않은데 우리가 이제 시정 보완 이렇게 하면 다 사후 관리돼 갖고 과징금 이런 거 낸 건 없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잘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제 조례로까지 정해서 이분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개축이나 신축을 하는 사업장에 장애인 시설이 정확히 들어가야 된다고 이제 명시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하는 차원에서 이 조례가 존재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 결과가 이제 뭐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거에 대한 관리 감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에서 조금 이 조례에 맞게 운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점검 결과가 이제 10월달에 나오면 그 자료는 여기 계신 상임위 의원님들께 보고서로 작성을 하셔가지고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희 의원님 질의 없으세요? 여기 편의시설이란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돼 있는데 요거를 좀 풀어서 말씀해 주신다면 일상생활과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우리 복지시설 이용할 때 여기도 다 해당되는 건가요? 여기 이 법에? 네, 포함됩니다. 이제 포함 전체적으로? 예.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주택 뭐 10세대 이상, 예. 부대복리시설, 기숙사 이런 전체적으로 게 다 들어가네요, 그러면? 거의 다 들어갑니다. 98년 4월 10일 이후에 근데 이게 5년에 네. 한 번씩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잖아요. 개별 신축 뭐 개축일 때는 개별 사안별로 인허가할 때 협의 사항이고요. 예. 그 준공되고서 5년은 전수조사하는 겁니다. 그 근데 시설에 5년마다 그것도 상위법에 그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상위법에 돼 있다니까 뭐 드릴 말씀은 없는데 5년마다가 길어요, 사실은. 근데 수시로라는 거는 없죠, 이게. 신축이나 개축일 때는 일단 사전에 예. 준공할 때 협의를 받기 때문에 아니 그거는 당연한 거고 우리가 사용 중에 신고 들어왔을 때는 뭐 나가서 예. 점검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아쉬운데 그건 우리 별도로 조례에 담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법상으로 법상으로. 이렇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제 사항 평택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 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증결을 선언합니다. 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